기아 모하비 2023년형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가운데 그릴 쪽에 신규 적용된 기아 자동차의 엠블럼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듯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직선 위주의 디자인인데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좋습니다. 의외로 남자분들 뿐만 아니고 여성 고객들한테도 환영받는 디자인이긴 한데요. 글쎄요, 처음 봤을 때 눈길을 딱 사로잡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오래 두고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수석 쪽 크러쉬 패드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센터 터널 측면이나 앞뒤 도어 쪽에도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내 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기 때문에 3열부터 1열까지 야간에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DRL과 안개등 그리고 전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처음 켰을 때의 느낌은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프로젝션 타입 LED이기 때문에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좋고 초점이 아주 잘 맞는 특징이 있고요.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입니다. 확실히 상향을 켰을 때에도 초점이 또렷하게 유지되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등화류를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LED 구성이고요. 프로젝션 타입 LED라서 확실히 야간에 초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DRL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은 그대로 있고 아래쪽은 방향지시 등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안개등도 LED 구성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보이시는 거는 안개등이고요.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고요. 바깥쪽에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상당한데요. 모하비 자체가 헤드램프가 일반 차량들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SUV들이 이 차고가 높기 때문에 헤드램프 위치가 일반 승용차보다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야간의 시야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테일라이트는 LED 구성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방향지시 등과 번호판 보조 등이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V6 3.0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59cc고요. 최고 출력은 257마력, 토크는 57.1kgm/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안쪽에 방음을 많이 신경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뒤쪽에도 보시면 꼼꼼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에 비해서 최근 나오는 차량들처럼 휠베이스가 많이 긴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비례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도 기존과 비슷한 것 같은데 가운데에 기아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 50, 20입니다. 사이드 스커트 대신에 발판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기에도 괜찮고 승하차 할 때도 편리했습니다. 차량의 성격을 보면 도어 하단부나 휠 아치 쪽의 장식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가져갈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고급 SUV이고 도심주행이 많은 소비자분들을 감안을 했는지 바디 컬러랑 같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실내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디젤 주입구 바로 뒤에 애드블루도 같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진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지만 끝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좀 라운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남성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각진 이미지는 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 때 테일라이트가 세련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형 이미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V6 디젤 엔진, 3리터 V6 디젤이라서 뒤로 쭉 뻗어 있는 직관형 머플러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플러 팁이 이미테이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 머플러는 조수석 하단에 싱글 타입으로 이쪽에 살짝 보이실 것 같아요. 싱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더라도 듬직하고 각진 남성적인 이미지는 꾸준하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텔게이트는 전동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동작하는데 빠르지는 않은데 시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3열 시트 사용을 할 때의 공간인데요.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안쪽에는 LED로 조명 챙겨놨고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3열 시트는 수동으로 앞으로 밀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마저 접어볼까요? 당기고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3열 시트 접었을 때 공간은 역시 기아 자동차가 공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확실하죠. 그리고 바닥에도 간단하게 차량 관리 용품들, 타월 같은 것들이나 케미컬 보관하시면 깔끔하고요. 펑크스리킷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널 같은 것들도 참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게 되고요. 이 옆에는 열어보면 네,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어 있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고 커버링이 되어 있고요. 2열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접어지는 것만, 전동 아니고 그냥 릴리즈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열하고 3열을 접었을 때 모하비 공간인데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죠.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운데에 캡틴 시트다 보니까 공간이 비긴 합니다만은 각도가 앞쪽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은 편입니다. 조수석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쪽에는 컵홀더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석 뒤쪽에는 USB-A 타입으로 충전 단자가 갖춰져 있고, 조수석 뒤쪽 3열에는 충전 단자가 아쉽지만 없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손잡이 같은 것들도 배려 꼼꼼합니다. 버튼 누르면 작동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소음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트렌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윗면에는 깔끔하고요.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을 담고 있죠. 그리고 신규 엠블럼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게감 살짝 있는 편이고요. 뒤쪽도 손잡이에는 스마트 키 버튼은 없고요. 앞쪽도 손잡이에만 푸시 타입 버튼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조금 도톰한 편이고 체결감이 좋죠. 열었을 때의 느낌은 발판을 밟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패널로 살짝 덧대져 있기도 합니다. 장식이. 시트는 블랙 원톤이 아니고 짙은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컬러까지는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더 밝으면 보기에는 좋은데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블랙 하이그로스가 조금만 더 적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재라든가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티치 처리 같은 것들도 대단히 세련된 편에 속하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스피커는 렉시콘입니다.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는 롤 오토 타입이고, 웹포켓은 길이는 적절한데 뒤쪽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트는 다 좋은데 럼버 서포트가 2웨이예요. 2차 5천만 원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4웨이가 기본 적용이 돼 있으면 하고, 이 정도 가격대면 사실상 안장 길이 조절까지도 갖춰줬어야 되는데 시트 구성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착자감이나 특히 등받이가 굉장히 제 체형에는 잘 맞았고요. 날개 부분이 봉고하게 솟아있어서 몸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헤드레스트 크기나 위치, 그 다음에 각도, 이 쿠션감 같은 것들도 모두 만족스러웠고요. 모하비라고 가죽에 이렇게 음각 처리도 돼 있기도 합니다. 센터 터널은 컬러를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어서 세련된 맛을 이어가고 있고요. 측면에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고, 기본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습니다. 발판 위치나 각도 넉넉해서 이 각도가 좀 완만한 편이라 편했고요.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로 전동이고요.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부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오밀조밀하게 다 모여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블랙 하이그로스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왕 한 2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스티치 사실 이 재질 나쁘지 않거든요. 이 재질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스티어링도 디자인 괜찮은데 여기 가죽이 아니고 또 약간 억지스러운 이런 스티치 처리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놔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이라도 가죽으로 처리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은 4웨이 타입이고 묵직한 SUV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디젤 엔진이지만 V6 모델이다 보니까 이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거, 초기 시동 시의 부드러운 느낌이 참 좋고요. 둥둥둥둥둥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방향지 시등, 이 클러스터는 12.3인치인데 생긴 거를 보면은 최근 디자인이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링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스포츠, 에코, 컴포트 모두 간의 편차도 이 그래픽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메뉴 구성은 기아 자동차 워낙 잘 해주고 있고요. 누구라도 편안하게 그리고 손쉽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UD 국내 오너분들의 선호도 굉장히 높죠. HUD도 컬러 나쁘지 않고요. 내비게이션이랑 연동되는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HDA2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연동이 돼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 아쉽지만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8단이면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V에는 12.3인치라서 큼직하고 해상도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메뉴 구성도 깔끔한 편이고, 이런 부분들도 이 촉감 같은 거, 이 동작했을 때의 촉감 같은 것들도 좋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속 대화도 가능하네요. 차량의 크기가 있고 아무래도 3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 소소한 것들도 잘 갖춰주고 있고요. 후속 공조까지도 깔끔합니다. 후속 대화가 지금 켜 있어서 약간 에코잉이 있는 것 같아요. 끌게요.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민감하게 잘 움직여 줍니다. 다만 어라운드 뷰의 화질은 크게 아쉽지 않은데 후방 카메라가 화질이 조금 아쉬웠어요. 다만 이제 반면에 주간 모드 밝기, 야간 모드 밝기 명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맵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뒷좌석 공조장치 락을 걸 수가 있는데요. 메뉴가 조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메인 메뉴에서 차량으로 들어가고, 차량에서 공조, 공조 안에서 공조 편의 안으로 들어와야지 여기에서 후속 공조 잠금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좀 핫키 같은 걸로 뒤쪽이나 앞쪽에 이 물리키로 나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특이한 점이 이 패널에 잘 보시면 에어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오프됐는지 온돼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이 앉았을 때 안전벨트를 차고 있는지 안 차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좋고요. 아래쪽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은색으로 이렇게 버튼을 처리하면 낮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낮하고 밤하고 중간쯤에 해질녘쯤에 가면은 여기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약간 안 잘 보이는데, 각도 때문에 그런지 또렷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온도는 토글 타입인데 이런 것들 아이디어 좋고요.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오밀조밀하게 직선으로 쭉 안정감 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공조장치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커버링 가능하고요. 이런 데도 블랙 하이그로스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USB 입력 단자, 충전 단자는 A타입이고요. C타입이 없네요. 이쪽에는 NFC를 포함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을 해줍니다. 기어 노브는 단순한 듯 싶지만 그립이 좋은 편이고요. 가죽 같은 거 질감 좋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동 모드도 지원을 해줍니다. 뒤쪽에는 다이얼 방식인데요.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컨트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터레인은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조수석, 운전석, 개별 컨트롤 되고요. 당연하겠죠. 컵홀더는 앞뒤의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뒤쪽이 살짝 더 크네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스티어링의 열선부터 4WD 로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고 오프로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파하기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토홀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크기 적절하고 안쪽에 공간도 안쪽 공간 되게 좋은데요. 다만 조명이 빠졌네요. LED 같은 거 하나 추가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끝에 마무리 같은 것들도 신경 참 많이 썼습니다. 조석 수납 공간 잡아당겨 보면 길이는 참 여유가 있는데요.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안쪽에도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데서 좀 터프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선바이저는 LED로 은은하게 조명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커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조명이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일반형인데 유리가 조금 더 컸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선글라스 케이스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는 이 테두리가 투명한 형태나 조금 더 좁게 요즘에 나온 그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거였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 커넥트 기능과 SOS 콜도 기본 갖추고 있습니다. 2열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고요.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는 게 아쉽긴 하네요. 뒤쪽에도 통풍하고 열선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캡틴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죠. 타고 내릴 때 발판이 참 편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안쪽에 발 공간은 생각보다 평평해서 넓은 공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통로도 적절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시트는 참 편했던 것 같아요. 예. 퀼팅 처리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쿠션 자체도 너무너무 편했고요. 특히 헤드레스트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깔깍 이렇게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이렇게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3열로 넘어갈 때 버튼 하나만 살짝 눌러주시면 폴딩이 되면서 슬라이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3열로 가는 공간은 많이 넓지는 않아요. 모하비가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차량의 공간에서 적절하게 확보했다라고 보고요. 시트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등받이는 괜찮았는데 안장하고 이 발 공간이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았습니다. 컵홀더 같은 것들도 운전석하고 조석 뒤쪽에 갖춰져 있고요. 조석 뒤쪽은 2개고 뒤쪽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운전석 뒤쪽은 하나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 공간만 조금 더 파여 있었으면은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많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천정에 보시면 에어벤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LED로 실내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어벤트가 천정 부분에 이렇게 2열하고 3열에 달려 있고요. 타고 내릴 때는 이 손잡이 잡고서는 승하차 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무릎 공간, 발 공간 모두 다 여유 있는 편이고요. 에어벤트는 천정에 있고요. 컨트롤러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그리고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해 놨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충전 단자 A 타입으로 2개 갖춰 놓고 있고 가운데에는 220V 인버터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조석 워크인 스위치도 꼼꼼하게 마련돼 있고요. 위쪽에 실내등은 역시 LED입니다. 실내등 1열, 2열, 3열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에 좀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무게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디자인이고요. 12.3인치 클러스터랑 AVN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오래전에 만들어서 나왔던 구형이라는 느낌보다는 최근 트렌드를 맞춰서 신차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실내에서 모하비는 실내에서 그런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3년형 모하비를 출시하면서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승차감하고 ADAS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은요, 처음에 모하비가 출시됐을 때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 프레임 바디 특유의 아주 허리에 부담이 오는 단단하면서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충격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때도 꽤나 많이 개선이 됐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썼다라고 할까요? 잔진동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글쎄요, 중형 세단까지는 아니지만은 소형 세단 승차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노코크 바디랑 견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그리고 앞좌석에서의 이 충격 같은 것들도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 좋고요. 뒷좌석 승차감도 제법 괜찮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때의 변화가 가장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지금 2023년형 나오면서 뒷좌석 승차감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장치가 추가됐다라기보다는 그 특유의 통통거리고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프레임 바디의 특징들이 조금 상쇄됐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어쨌거나 모노코크 바디의 편안함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차 중량이 2305kg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톤이 넘죠. 꽤나 중량감이 있는데 글쎄요, 크기가 무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크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도 크기에 대한 압박감, 부담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내에 보면 덩치 큰 SUV들, 거의 풀사이즈에 가까운 차량들이 대거 수입이 되고 또 도로에서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큰 차를 생각을 하시면 모하비는 운전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사이즈라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임 바디 치고는 또 실내 공간도 넉넉한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차량의 크기는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이 도로 여건에는 약간 크긴 합니다만은 국내에서는 괜찮은 경쟁력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2열 그리고 3열까지도 공간은 제법 넉넉한 편입니다. 다만 3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에 많이 넓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장거리 여행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2열하고 3열하고 승차감 차이가 별로 없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프레임 바디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노코크에 비해서 단단한 거는 구조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모노코크 바디를 갖추고 있는 SUV 치고는 꽤나 승차감이 좀 부드럽다. 예, 좀 많이 정교해지고 다듬어지고 또 코너링 같은 데서의 안정감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모하비가 갖는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어떤 차는 오래도록 만들면 그게 헤리티지가 되고 어떤 차는 사골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헤리티지보다는 사골이라는 이미지가 오래 차를 만들면 큰 변화 없이요. 그런 그 문화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모하비는 개인적인 욕심이 바람이 있다면 헤리티지로 기아 자동차 이 프레임 바디 SUV의 헤리티지가 되는 그런 브랜드로 조금 더 성장시켰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연속해서 돌아봐도 매끈한 편에 속하고요. 유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이 도심 주행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차는 도심에서만 주행을 하기에는 힘도 아깝고 이 프레임 바디의 탄탄한 이 셰시 강성 같은 것들도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륜구동이긴 합니다만은 이 반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프로드에서 은근히 재미있는 주행이 가능한 차량 중에 하나라서요.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인 하드코어 같은 그런 오프로드는 아니지만은 아웃도어 라이프를 조금 즐기실 수 있는 분이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열뿐만 아니고 2열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느껴질 정도로 조용한 편입니다.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캡틴 시트, 2열 시트 분리되어 있는 이 독립형 2열 시트가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가 특히 편해서 약간 이렇게 등받이를 조금 기대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운전 안 하고 2열에 앉았을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있는 것도 한몫 단단히 했던 것 같고요. V6 3리터 디젤 엔진은 제가 국내 엔진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257마력에 토크가 57.1kg/m입니다. 거기에 8단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기어비 자체는 조금 길게 가져가고 있고요. 팍팍 튀어나가고 좀 스포티한 주행을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인상적이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포츠하고 에코는 꽤나 이 모드 간의 편차가 있는 편에 속하고요. 연비 차이도 좀 나는 편이긴 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공인연비는 20인치 휠 타이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1km인가요? 9.2km로 알고 있고 도심에서는 8.1, 고속도로에서는 10km 후반대입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저는 이 9.1, 9.2, 9.2까지는 안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8.5에서 8.8, 8km대 중반 정도 보시면 아마 실연비에 가장 가까울 걸로 보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이 에코 모드 세팅하고 발끝 신고까지 잘 좀 컨트롤해서 연비를 뽑아보면은 최대 11.9까지 12km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주행하고 있는 여건이 날씨가 추워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11km대 후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회전 질감은 2열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매력이 있었고요. 배기음은 글쎄요, 뭐 중저음으로 좀 깔리고 약간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차량의 특성이나 이 차의 목적을, 사용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기는 한데요. 렉시콘이고 우퍼 포함해서 스피커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모하비 자체가 울림통이 좋은 편에 속하고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도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음역대가 조금 더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중음대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이나 저음대의 그 탄탄한 베이스 같은 것들은 매력적이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시승 차량에 하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DA가 포함이 되어 있고 HDA2죠. 방향지시 등만으로 이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고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앞뒤 차량의 거리라든가 차량의 속도, 그리고 이 곡선 구간이냐 직선 구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편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고 또 잠깐의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중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글쎄요, 이 가장 베이스 모델부터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2023년형을 출시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기아 자동차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어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 개선과 더불어서 이 HDA2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지금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에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공명원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 각진 바디 라인에 비해서는 시속 110km까지는 풍절음도 많이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한 125에서 130을 넘어서게 되면은 목에 이제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비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어비가 저단부터 고단까지 비교적 균일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이나 운전자가 조금 불편해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회전 질감, 그 회전 질감이 미션에서 변속 충격 같은 것들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구동계의 느낌은 좀 부드럽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글쎄요, 프레임 바디보다는 오히려 모노코크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V6 3.0 디젤 엔진은 국내 엔진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고 좋아하는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킥다운 같은 거 해봐도 이 꾸준하게 쭉쭉쭉쭉 밀어주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 질감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하비를 장기간 보유를 하시거나 또 꾸준하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 기인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매력 있어요. 연비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뭐 차량의 무게나 구동 방식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납득 못할 정도, 좀 별로다, 연비가 많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 트렌드가 친환경의 고연비가 트렌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억지스러운 이런 스티치들,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에어백 부분은 가죽으로 좀 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승차감은 어쨌거나 모노코크 대비 프레임 바디가 갖는 구조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페이스리프트 때도 한번 개선이 됐고 지금은 조금 더 세팅을 바꿔서 뒤에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브레이크는 딱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4인승까지 4명까지 성인 4명이 탑승했을 때까지는 그랬는데요. 5명, 6명 정도 탔을 때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뭐 4인 가족 정도가 운행을 하신다면은 브레이크는 순정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많이 탑승할 빈도수가 높다, 5인이나 6인 정도가 탑승할 빈도수가 높다고 하시면 옵션 중에 알콘 브레이크랑 20인치 그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휠이 있거든요. 그 패키지가 가격이 200만원대 후반 정도, 200만원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거운 짐을 많이 싣거나 많은 분들 4명 이상이 탑승하는 빈도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그 알콘 브레이크 옵션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프레임 바디 차량에서 코너링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끈하면서도 뒤쪽도 잘 돌아 나가고, 특히 이제 이 강성이 높아서 그 부분은 장점이긴 합니다만 기분 나쁜 튕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특유의 프레임 바디 특유의 그 튕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요번 모하비에서는 아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클러스터 안쪽 그리고 HUD까지 연동이 돼 있어서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부담감 없이 어렵지 않게 길찾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성 인식은 발음이 그렇게 뭐 부정확하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발음이 좀 부정확하게 나가거나 음성이 좀 작게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특이하게 좀 인식을 못하거나 불편한 것들은 없었고요. 비교적 인식률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국산 차에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고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는 전기차들 가격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막 알아보다가 내연기관 차량 보면은 또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디젤 V6 3리터 엔진 정도, 어쨌든 6기통 3리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요 정도 사이즈의 SUV를 수입차에서 본다라고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1억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기아자동차의 모하비가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주행 연비는 국민연비 기준으로 보면 8km대 초반인데요.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 최저 연비는 6.8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7.3에서 7.6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왕복했을 때 거리가 10km가 안 됐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정체가 극심할 때 짧은 기간을 운행을 했을 때의 연비인데 아직 2000km도 못 탔거든요. 시승 차량이 지금 1300km 조금 넘게 탄 차량이라서 길들이기가 안 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웠죠. 그래서 영하인 주변 날씨도 감안을 해서 연비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 실제 주행 연비를 제대로 측정하려고 그러면 1년 정도는 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2023년형 기아 모하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